흔히들 책을 읽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발전을 위한 자기계발서, 심오한 인문학적 교양을 위해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저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그런 이야기를 읽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소설은 몇십 년 전 혹은 100여 년이 더 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지금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흥미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말고도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적절히 대응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쭈뼛거리기만 하다 끝난 적이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몰라서 중언부언했던 경험은요. 한참 뒤에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때늦은 한숨을 쉬었던 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 의견이 옳다는 확신은 있는데 왠지 말싸움에서는 당초에 힘을 못 써서 번번이 참담하게 구겨져 버린 일도 생각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에 힘을 싣는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남들과 대화를 잘해보겠다고 대화법에 관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고 실전에 바로 쓰일 것 같은 책 몇 권을 사서 열심히 읽어봤지만 진짜 상황에서는 강의에 나온 대로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튀어나오고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대화에서는 특정한 공식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당연히 거의 먹혀들지 않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고 나의 생각을 가능한 군더더기 없는 다듬어진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튀어나오는 변이들까지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에 힘을 실은 대화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거지요. 소설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등장인물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웃기는 놈, 명절에 모이는 친척 명단? 정말 대단하다. 엄청 대단해. 비웃기는 했지만 나는 문득 쓸쓸했다. 명절에 모이는 친척 명단이라고 내 입으로 한 번 더 발음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나를 씁쓸하게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런 기분 때문에 남의 삶에 참견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 나는 내친김에 한마디 마저 해버리기로 했다. 사실 바로 이것을 물어보려고 이 밤 진모의 방을 노크한 것이기도 했다. 그럼 이번에는 네 여자 문제로 엄마나 내가 시달릴 일은 없겠구나. 아무렴 그렇겠지. 착한 비둘기 같은 애를, 아니 재벌 친척 명단에 올라있는 아가씨를 우리 진모가 함부로 버리겠니? 진모, 불현듯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런 다음 허공을 향해 헛웃음을 날린다.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조심 또 조심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겠다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야.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 알아? 지극히 머리를 쓴 발언이었다. 이 말은 재벌 친척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한 번에 두 가지를 강조하되 그지없이 심오하고 멋있게 포장까지 해서 내놓은 수준작이었다. 하긴 이제까지의 그 잡다한 여성 편력이 어디 완전한 무의로만 그쳤겠는가. 이 정도의 말씀이야 여자들에게 드린 진모의 공력에 비하면 사실 별로 대단할 것도 없었다. 이것은 양규자 작가의 소설 모순에 등장하는 한 부분입니다. 주인공 안진진이 그녀의 미덥지 않은 동생 진모의 새로 사귄 애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지요. 이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위의 대사를 읽어보았을 때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소설에서는 실제로 작중 인물들이 소리내어 한 말 대사와 그 말을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함께 표현해 놓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그 대화 내면의 심리 상태,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까지 전지적 시점으로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 쓰여진 소설은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상황에 빠져들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되면서 그들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대화는 잘 준비된 발표나 연설문과는 다르게 그 순간순간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수많은 순간에서 말하는 것과 그 말 뒷면의 화자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몇 권의 실용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일상의 이야기와 일상의 대사들이 넘쳐나는 소설을 자주 가까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호감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미천과 에너지가 됩니다. 소설은 드라마나 인스타그램, 틱톡, 쇼츠 등과는 다르게 인물의 대사와 함께 그 내면의 상황들을 상세하고 정교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매체보다 이런 점에서 더 탁월한 것이지요. 그리고 소설의 내용에 빠져들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읽다 보면 나라면 이런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같은 새로운 접근도 가능해집니다. 대화는 요리와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의 레시피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요리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좋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를 많이 다뤄보고 첨가되는 양념들이 절묘하게 어떤 맛을 더해주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쓰면 오히려 본 요리를 망치기도 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잘 조화된 요리를 많이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등장인물들의 일상이 감각적인 설명과 대화체로 함께 쓰여진 소설은 그래서 많이 읽고 계속 쌓아두면 잘 학습된 AI가 딥러닝을 통해 정확하고 좋은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문장들을 적재적소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것은 등장인물이 삶에 깊이 몰입하는 과정입니다. 작가는 최대한 고민하고 다듬은 표현으로 자신이 창조한 등장인물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주인공의 기쁨, 슬픔, 분노, 고뇌를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 이러한 간접 경험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미국 뉴스쿨 대학교의 소셜 리서치 연구소에서는 문학 소설을 읽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코머키드와 에마누엘레 카스타노에 의해 2013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문학소설을 읽은 그룹, 논픽션을 읽은 그룹, 그리고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사람들의 눈 부분만을 찍은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이 어떤 감정 상태일지 맞추게 하는 과제를 통해서 타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는 공감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문학소설을 읽은 그룹만이 마음 이론 테스트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장르가 분명한 글이나 논픽션 등은 이미 명확하게 주어진 방향으로 독자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독자는 작가가 제시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학소설은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의도가 불분명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독자는 행간의 의미를 추측하고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스스로 파헤쳐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독자는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와 동일한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문학소설을 읽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사회적 시뮬레이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이해력입니다. 현대와 같은 최고로 복잡하지만 최대한 단순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적 이해력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멋지게 필터링된 사진과 짧은 몇 마디의 문장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는 SNS 세상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진정한 관계에 대한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사회적 이해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외면적인 것이 아닌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입니다. 이때 소설은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이면서 그 안에서 나와 등장인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는 아주 흥미로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읽는 소설에서는 나와 등장인물들만의 은밀한 만남들만 이어질 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슬퍼할 수도 대신 분노할 수도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감정의 경랑을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가뿐해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늘어나다 보면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풍부해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만의 경험이 점차 사회적 경험으로 연장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실제 경험으로는 갖지 못했던 자신감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가들이 잘 다듬어 써놓은 단어와 문장들을 만나면서 어휘력과 문장 단위의 표현력이 키워질 수 있게 된다는 아주 큰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휘력이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새로운 조합이나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잘 쓰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은 대화를 고급지게 해주는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 문장 단위의 글을 자주 읽게 되면 대화에 있어서도 긴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몰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화를 할 줄 아는 것.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그런 자신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소설 작품은 작가의 의도나 설명이 불분명해서 읽다 보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에 의해서 일단 탄생된 문학 작품은 그것이 독자에게 읽히는 순간 작가의 소유를 떠나서 이미 독자의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더 마음대로 편하게 소설을 읽으며 자신만의 해석과 이야기 속에서 마음껏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소설만의 장점이 됩니다.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다른 장르의 책이 아닌 문학 작품으로서의 소설은 그래서 오독의 자유가 있는 글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오독은 오히려 자신만의 상상력과 다른 차원으로의 발전을 키울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설 읽기에는 평론가의 생각도 심지어 작가 자신의 해설조차도 별개일 것이 됩니다. 내가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읽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설이라는 미묘하고 깊은 세계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설은 단순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열린 창이 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모습과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등을 알아가는 재미도 물론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 모든 실제적인 정보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소설 읽기는 공감과 상상, 비판적 사고와 통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